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을 찍는 이유가 쌤이 지금 글을 써야 돼요. 근데 그 글을 이제 쓰려고 이제 정리를 하다가 갑자기 영상을 찍고 싶었었어요. 쌤이 어디다 글을 쓰냐면요. 여기 이 출판저널이라는 여기에다가 이제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출판저널에 이제 청소년 독서 모임 운영법 중에서도 이제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독서 모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걸로 이제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월 달에 실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냐 막 이런 글로 이제 썼고 지금 이제 그 전에는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독서 모임 운영법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썼다가 올해가 이제 청소년 독서의 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이제 독서 모임을 어떻게 하면 운영할 수 있을지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칼럼에서는 왜 학생들이 책을 읽어야 되는가 그걸 이제 좀 썼었고, 두 번째 이제 칼럼에서는 그런데도 왜 학생들은 책을 읽지 않는가, 왜 책이 이렇게 좀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가 그걸 좀 썼었어요. 그리고 이번 호에 쓰려고 하는 내용은 왜 책 읽기가 안 되는가예요. 그러니까 지난 이제 3월호에서는 책 읽기를 왜 싫어하는가에 대한 거에 좀 초점을 뒀었고, 이번에는 왜 책 읽기가 잘 안 되는가 그걸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좀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 청소년 독서 동아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뭐 초, 중, 고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선 초등학생보다는 이제 중고등학생을 좀 중심으로 해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이런 독서 동아리를 계속 좀 꾸준히 유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집중적으로는 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독서 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왜냐면 학교에서는 그런 이제 동아리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선생님 역할이 굉장히 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해줘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 스스로 이렇게 좀 독자적으로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동아리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사실 뭐 동아리라고 보면 학생들이 스스로 좀 운영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왜 뭐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독서 동아리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지 좀 얘기를 계속 해보려고 해요. 우선 다시 말씀드리자면 3월에 나왔던 거는 학생들이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문제점이라던가 책을 왜 안 읽고 싶어 하는지 거기에 좀 초점을 뒀었고요. 이번에는 책을 읽고 싶더라도 왜 그 책이 그렇게 쉽게 손이 잘 안 가고 이해가 잘 안 되는지 그걸 좀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걸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청소년 독서 토론 동아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그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만 뭐 나 독서 동아리 해볼래요 하고서 이제 애들끼리 모여 있다고 해서 동아리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선생님이 초반에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게 초반의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몇 달이 될지는 사실 몰라요. 몇 달이 될지는 모르고, 학생들이 좀 학년이 높을수록, 그리고 좀 관심이 많고 좀 적극적이고 문학을 좋아할수록 더 이렇게 좀 이런 교육 과정이 좀 짧아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청소년 독서 토론 동아리 운영을 위한 교육 단계라고 지금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작품 이해, 그리고 의견 표현, 글, 의견 표현, 말, 그리고 이제 발제 연습, 자유 토론 이렇게 이제 돼 있고, 누구를 중심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밑에다 써놨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선 첫 번째가 작품 이해라고 돼 있는데요. 작품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애들이 문학 작품이든 뭐 비소설 분야든 간에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우리가 뭐 토론을 하는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울 정도로 많아요, 정말로.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러면 요걸 이제 볼 텐데요. 그 격투하는 인형이라는 책에서 이제 읽기 사례를 제가 조금 요약을 해봤어요. 그냥 중간만 딱 가져온 거긴 한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남색 모자 인형이 있었는데 얘가 녹색 모자 인형을 이기기 위해서 무예가 뛰어난 다펑법사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제자로 받아달라는 남색 모자 인형의 부탁에 다펑법사는 한 가지 물음에 답하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는 왜 녹색 모자 인형을 원수처럼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나 남색 모자 인형은 그건 이라고 말을 더듬으면서 내가 왜 녹색 모자 인형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답을 머뭇거리는 남색 모자 인형을 향해서 다펑법사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느냐고 다그쳤습니다. 자, 이렇게 책 내용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사례는요, 만약에 어휘를 몰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휘를 몰랐을 때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이 짧은 내용에서도 의미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선 첫 번째 사례를 다시 보시면, 어휘를 모른다. 책을 읽는데 어휘를 모른다.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볼게요. 뭐 녹색 모자 인형을 이기기 위해서 무예가 뛰어난이라고 했는데, 무예라는 만약에 단어를 모른다라고 하면 어떡해요? 우리는요, 무예라는 단어를 처음 봤다고 해도 이 단어의 뜻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왜? 무예가 뭐냐면 뭔가를 이기기 위해서 뭐 이렇게 배우나 보다, 뭐 그런 걸로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선생님한테 그런 걸 배우려고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뭐 제자로 받아달라는 남색 모자 인형의 부탁에 대해서 다펑법사가 뭐라고 물어봤대요. 그죠? 그러면 남색 모자 인형이 뭐라고 한 거예요? 그 제자로 받아달라라고 한 거죠. 근데 그게 바로 부탁이라는 어휘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탁이라는 건 사실 막 되게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한 가지 사례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부탁이라는 게 뭐 이런 거를 부탁이라 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너는 왜 녹색 모자 인형을 원수처럼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하고 했더니 말을 더듬었대. 그건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더듬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왜 더듬을까?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궁금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또 모르는 단어, 왜 질문에 대답하지 않느냐고 다그쳤대. 그러면 여기서 또 다그친 거는 상황상 빨리빨리 대답을 안 하니까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 그 물어본 사람이 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다그친다고 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방금 말했던 게, 어휘를 만약에 모른다고 해도 그 작품 속에서 그 문맥상 그 의미를 좀 찾아내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그런 과정이 어느 정도는 돼야만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시킨 사례를 한번 볼게요. 어휘 연습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배우한 작가님의 초정리 편지라는 작품입니다. 일부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같이 읽어볼게요. 딸의 소식을 전해준 봉구 아저씨는 아픈 장훈이 아버지에게 덕이는 그저 자네 걱정뿐이더군. 어서 몸을 추스르게. 그래야 옛날처럼 술추렴도 하지. 아버지는 오랜만에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봉구 아저씨가 일어났다. 장훈이는 문 밖까지 따라 나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많은 또 친구들은 읽어보다 보면은 뭐 몸을 추스른다, 뭐 이런 말은 다 알 거예요. 뭐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이 정도는 안다고 해도 전혀 모를 만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술추렴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 작품 읽으면서 술추렴이라는 단어를 처음 봤거든요. 그러면은 이 단어를 모른다고 쳐. 그래도 뭐 술이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술 마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래서 뭐 모른다고 해서 뭐 바로 사전 다 찾아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그래도 이 내용을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술추렴이 뭔지를. 근데 대충은 알겠지? 그런데 뭐 그거를 이제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서 찾아봅니다. 그러면은 이 술추렴이라는 단어가 옛날에 이제 쓰이던 말이었고, 그 술을 서로 이제 뭐 돈을 나눠가면서 이렇게 술을 사는 그런 걸 이제 술추렴이라고 한대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문맥상 이 봉구 아저씨가 그 아픈 장훈이 아빠한테 빨리 몸이 나아라, 그래야지 우리가 술추렴도 하지, 이런 말을 쓴 건데, 그 말 뜻은 무엇입니까?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휘의 뜻을 안다고 해도 그 어휘가 그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까지도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추렴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옛날에는 그러면 예전처럼 술추렴들 하지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예전에는 술추렴을 했던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왜 술추렴을 했을까요? 건강했으니까. 서로 이제 건강하니까 뭐 술도 먹고 이제 그렇게 만나서 어울리기도 했을 텐데, 지금은 장훈이 아버지가 굉장히 아프단 말이야. 그래서 술추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봉구 아저씨가 어서 몸을 추스러서 옛날처럼 술추렴을 하자라는 말은 빨리 건강을 회복해라. 그러니까 이 봉구 아저씨가 술 먹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건강을 회복해라 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그 안에 이제 뜻을 좀 알아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휘 연습을 또 시킵니다, 친구들한테.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연습을 할 것이 뭐냐, 그걸 또 볼게요. 우리가 아까 그
텍스트가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텍스트를 볼게요. 이 본문이 뭐였냐면 그 남색 모자 인형이 스승으로 찾아간 다펑 법사에게 뭐 무예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다펑 법사가 너는 왜 녹색 모자 인형을 원수처럼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남색 모자 인형이 대답을 잘 못했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어휘들을 대부분 안다고 칠게요. 어휘를 모르면 다시 찾아보면 되고, 그래서 어휘 뜻 자체는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가 또 문제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계속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질문을 볼게요.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다펑법사는 제자로 받아달라는 남색 모자 인형에게 뭐라고 대답했죠?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거는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뭐냐면 왜 녹색 모자 인형을 원수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당연히 알아야 되는 질문이에요. 쉬운 질문. 근데 이런 질문에도 대답을 못한다 라고 하면 이건 이제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유형의 질문을 계속 만들어줘서.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질문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남색 모자 인형은 왜 다펑법사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말을 더듬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말을 더듬어요? 막 그건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더듬는 이유가 뭔지를 대답을 해야 돼요. 왜? 이유는 뭐였어요? 그거지. 얘가 남색 모자 인형이 녹색 모자 인형을 계속 이기려고만 했지 자기가 왜 싸워야 되는지는 생각을 안 해본 거야.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그런 질문을 딱 다펑법사가 하니까 내가 왜 싸우지? 이렇게 생각을 딱 하면서 대답을 못 한 거예요. 자, 이것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답 못하는 친구가 엄청 많아요. 마지막 질문 볼게요. 이건 엄청 어려워요. 자, 다펑법사는 왜 남색 모자 인형에게 녹색 모자 인형을 원수처럼 대하느냐고 질문을 했나요?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심도 있는 문제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친구가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펑법사가 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결국에는 네가 왜 녹색 모자 인형을 원수처럼 대하느냐. 그러니까 무예를 가르쳐 주는 거는 어렵지 않죠 사실. 근데 무예를 가르치는 그 목적, 그러니까 너가 이걸 배워가지고 그 무예를 쓰려고 하는 그 이유 자체가 이제 이 다펑법사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사실 싸울 필요가 없으면 배울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 자체를 깨달아야 된다는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쵸? 그런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이걸 하는 친구들이. 자, 그러면 이런 질문도 사실은 되게 어렵다고는 하지만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답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만약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독서 토론으로 해가지고 친구들끼리 독서 모임을 시키겠어요. 그건 이제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아까 첫 번째 자료를 한번 다시 보시자면 여기 봤을 때 작품 이해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작품 이해를 얼마나 했는지 그거를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번째 단계가 의견 표현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또 다음에 계속 연재 글에서 이어서 얘기가 나올 건데, 첫 번째는 작품 이해. 방금 그 여기 질문 디스커션 예시한 거 있잖아요. 여기서 질문 3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질문 3번 정도는 정확히 내용을 알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지 뭔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보자면 여기 우선 작품 이해가 끝난 친구들에게 의견을 표현하거나 의견을 글이나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고 이제 발제 자유토론까지 넘어갈 건데, 선생님이 우선 해줘야 될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작품 이해를 잘 했는지를 측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작품 이해도를 점점 높여서 아이들이 조금 어떤 작품을 읽어도 조금 계속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주시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설명한 내용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독서 토론 동아리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선생님이 지도해 주셔야 할 부분이 책을 정확히 이해하는 연습을 계속 시켜 주셔야 돼요. 이거는 솔직히 우리가 이제 그동안 국어를 공부했던 방식 자체가 이런 식으로 잘 했다기보다는 되게 문제풀이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그런 객관식에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식이 아닌 자기가 그냥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냥 생으로 대답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걸 좀 잘 해야 이제 자기 표현을 잘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보았고요.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면 그 자기의 좀 심화된 생각을 글로 적을 수 있는지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